안녕하세요. 창녕고등학교 1학년 여러분 반갑습니다. 중간고사 1차 지필교사는 잘 보셨는지요? 네, 오늘 빈칸 이후로 문장 삽입 시작을 할 건데 지필고사를 보셔서 아시겠지만 이 수업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저는 물론 이제 다른 선생님도 마찬가지셨겠지만 수업 시간에 강조한 부분을 기초로 해서 출제를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근데 이제 저도 잘 알아요. 여러분들 이 수업을 틀어놓고 안 듣는 친구가 많다는 걸 저도 알아요. 어떻게 아느냐? 조회수 보면 알아요. 네, 유튜브 조회수 보면 알고, 특히 뭐 듣고 온다고 하거나 아니면 뭐 다시 듣는다고 하거나 했을 때 이렇게 유튜브 보면은 통계가 잡혀요. 몇 분 봤는지. 분명 수업이 30분 이상짜리 수업인데 한 5분, 평균이 5분 시청 이러거든요. 네, 그걸 나무라는 게 아니라 그 말인즉슨 제가 생각할 때는 학원에서 다시 듣는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시험을 한번 보셨잖아요. 보시면 이제 잘 아실 겁니다. 여기서 듣는 게 낫다. 네, 집중해서 듣는 게 낫고 선생님 하시는 말씀, 예시 이런 거 잘 기억해 두는 게 더 좋다. 그리고 혼자 하는 공부 그 시간이 더 길수록 여러분에게 더 이득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문장 삽입부터 바로 시작하고 우리 페이지 수 100페이지가 되겠는데 어려워요. 문장 삽입이. 여러분 이거 별로 안 어려운데 하겠지만 당장 2학년 때부터는 기출문제를 주로 풀게 되실 거거든요. 그럼 기출문제라든가 3학년이 돼서 모의고사라든가 수능 문제를 이렇게 보면은 문장 삽입이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단순히 그냥 뭐 3, 4번에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떨 때는 2번이 답일 때도 있거든요. 그럴 때 정말 많은 친구들이 틀리고 내용도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이 연계교재를 연계해서 낼 때에 좀 지문이 어렵다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지? 단순히 해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해를 하려고 할 때 굉장히 시간을 많이 요구하는 그런 지문들이 있는데, 그런 지문들이 요즘에 어떻게 많이 바뀌느냐? 글의 순서나 지금과처럼 우리가 해야 할 문장 삽입 문제로 출제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지금 좀 쉬울 때, 지문이 좀 쉬울 때 푸는 방법에 대해 좀 생각해 보고 푸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네, 100페이지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을 수밖에 없어요. 먼저 읽어보면 According to him, however, entertainers who are alive are not included. 힌트를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대명사가 나오면 쉽다. 그나마 쉬운 문제가 됩니다. 대명사가 나오면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나중에 우리가 이거 끝나고 글의 순서 할 때도 마찬가지인데 대명사는 유심히 보셔야 됩니다. 그의 말에 따르면, 그러나 엔터테이너들이 그래놓고 관계사 저리 있죠. 살아있는 엔터테이너들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앞에 나와야 할 내용은 힘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와야 되겠고, 그 사람에 대한 얘기가 한번 나와야 되겠고, 그리고 나서 뒷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살아있는 사람 포함되지 않는다. 그럼 살아있는 사람에 대한 예시가 좀 나오지 않을까. 어렴풋이라도 그런 생각을 하고 읽으셔야만 됩니다. 지금은 뭐 제가 1학년 때는 그렇게 유형에 온팡 빠져가지고 유형 공부만 죽어라 해라 이런 말은 별로 안 해요. 해석이 먼저고 단어 외우는 게 먼저이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많이 안 하지만, 문장 삽입이나 글의 순서 같은 경우는 지금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정말 어려워지거든요. 그래서 조금 유형을 같이 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자, most dictionaries list names of famous people. 대부분의 사전들은 해놓고 리스트가 지금 동사로 썼습니다. 리스트가 명사로 쓸 때는 이제 명부, 목록 이런 뜻이 있겠지만 동사로 쓰면 이제 명부에 쓰다라는 뜻이 돼요. 그러니까 이름을 쓴다 이거예요. 유명한 사람들의 이름을 실는데요. The editors must make a difficult decision. 편집자들은 해야만 합니다. Make a difficult decision. Make a decision 하는 것은 결정을 내리는 거죠. Make a decision 하면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한다. 그럼 뭐에 대해서 내려야 되느냐 하고 전치사가 이렇게 나왔어요. 전치사 나오면 뒤에 뭐가 나온다고 했었죠? 명사가 나온다고 했죠. 그래서 명사가 하나, 둘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선생님, 이게 왜 명사입니까? 우리 공부했던 거예요. 의문사가 나오고 뒤에 to 부정사가 이렇게 나오면 이거 명사 덩어리입니다. 그냥 요거 자체가 명사 덩어리가 된다. 명사 덩어리가 된다. 이게 해석을 좀 해보면
요 어떤 의미냐가 중요하잖아요. whom to include라는 거 요 좀 얘만 바꿔볼까요? 뜻을 쓰면은 whom 하고 주어 어떻게 되느냐? 얘를 바꾸면 의문사 주어 should 이렇게 나가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they editors니까 에디터들이 뭐 해야만 한다? 해야만 한다 하고 include 네. 이렇게 하면 되겠죠. 요 뒤에 것도 어떻게 하면 돼? whom they should exclude 하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이 에디터들이 누구를 포함시키고 누구를 exclude, 제외시키느냐 거기에 대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Webster's 사전이죠. New World Dictionary 예를 들면 얘가 포함하고 있더라. 무엇을? Audrey Hepburn은 포함하고 있지만 뭐는 제외시켰다? Leave out. 요 leave out을 바꿨으면 아까 나왔던 단어 중에 뭐? exclude가 되겠지. 제외시킨다. exclude가 있겠고 하나 더 써볼까요? preclude라는 말도 있고요. 단어가. 아니면 이제 생략한다라고 해서 없애는 거니까 omit도 가능합니다. 자, 오드리 헵번은 포함을 시켰는데 이 사전이 스펜서 트레이시라는 사람은 제외를 시켰대요. 그래놓고 it lists Bing Crosby, not Bob Hope. 이 사람은 명부에 실렸는데 얘는 안 그렇더라. 또 다른 예로 윌리 메이즈라는 사람을 실었는데 미키 멘틀은 역시 싫지 않았더라.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자, Executive Editor Michael Agnes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편집자가 뭐라 설명하냐면 대리하러 설명을 했는데 Names are chosen.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되어져요. 그러니까 사전에 실리는 이름은 선택되어지는데 어디에 기초해서 실려지느냐 based on their frequency of use. 사용의 어떤 빈도에 의해서 많이 사용될수록 실릴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이고 하나가 더 뭐예요? Their usefulness to the readers. 독자들에게 어떤 유용성을 갖고 있느냐. 그 이름을 실었을 때에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 알고 싶어 할까, 찾으려고 할까, 그거를 찾는다고 하는 거죠. 이 힌트가 이제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되겠죠. 사람.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그 다음에 넣으면 되겠어요. 그래서 그 주어진 문장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그에게 따르면 살아있는 사람은 역시 실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첫 번째 얘기가 첫 번째 실는 기준이 뭐라고? 요 녀석이라고. 사용의 어떤 빈도수라든가 유용성을 가지고 실는데 그게 첫 번째가 되고 얘가 두 번째 실는 이유 이게 이제 주어진 문장. 그게 뭔데요? 살아있으면 싫지 않는다. 싫지 않는다. 그 얘기가 이제 들어가면 되는 거죠. 여기서 하나 더 얘기할 게 뭐냐면 however인데 우리 주어진 문장 보면은 요 however로 시작하죠. however가 이게 우리가 항상 해석할 때 어떻게 해석하냐면 그러나로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앞에 하나 나오면 예를 들어서 앞에 플러스 어떤 긍정적인 얘기가 나오면 뒤에 가서 얘가 부정적인 얘기가 나오거나 아니면 그 반대의 경우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however를 가지고. 그런데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문장 삽입이라든가 글의 순서를 풀 때 however를 무조건 플러스 마이너스 플러스로만 볼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보면 오히려 헷갈리게 돼요. 특히 기출문제 나중에 가보시면 2학년 때서 가보시면 그런 게 상당히 많습니다. 글의 순서나 문장 삽입을 할 때. 그래서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however를 가지고 뭐 instead 정도, 그러니까 뭐 그 외의 것들. 그런데 말이에요. 요 정도로도 해석이 가능하거든요. 여기서 보시면 주어진, 그러니까 이게 어렵게 느껴질 수밖에 없는 게 첫 번째 이유가 유용성이라든가 빈도수 때문에 싫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주어진 문장 가서 그러나 살아있으면 실어주지 않아요? 뭔가 이상하거든요. 해석이. 그래서 어떻게 되냐? 그런데 말이에요. 이런 것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해석이 가능할 때가 있습니다. however는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주어진 문장을 놓고 바로 그 이유 때문에 바로 그 이유가 뭐예요? 바로 그 이유? 여기서 가리키는 바로 그 이유가 뭐야? 바로 그 이유? 살아있으면 실어주지 않는다가 되는 거지. 그 이유 때문에 엘튼 존이라든가 폴 맥카트니는 이 사전에 실려있지 않고
메릴린 먼로라든가 엘비스 프리슬리는 어떤 사람인데 who died decade ago. 이 사람들 이미 몇십 년 전에 돌아가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어떻게 됐어요? 얘들은 있더라 이거지. 그럼 여기 뒤에 들어갈 말은 뭐야? in the dictionary가 되겠네요. 네, 사전에 실리더라.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 이 정도면 진짜 쉬운 거다. 문장 삽입이. 넘어가 보도록 하죠. 1번에. 선생님, however가 바로 등장했어요. 네, 이 however는 어떻게 쓰였나 봅시다. 얘 같은 경우는 보면은 커다란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 그럼 얘는 여기서의 however는 이렇게 썼을 거란 얘기야. 긍정적인 얘기를 하고 뒤에 가서 반대에 대한 얘기를 할 거라고. 왜냐하면 차이점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그 앞에는 공통점이 나오겠죠. 예, 이렇게 나오면 더 쉬운 문제가 되겠죠. 주어진 문장 먼저 다시 읽어보면 There's one major difference between science and the arts. 과학과 예술 사이에는 아주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들어가죠. Searching for truths about nature is science. 자연에 대한 진실 탐구지. 이 자연은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디서 시작을 했으며 무엇으로부터 어디로 가느냐 뭐 이런 것들 찾는 것이 뭐다? 그게 과학이다 이거야. 그리고 과학은 creative activity, 굉장히 창의적 활동이라고 합니다. When one obtains a new sight into the working of nature, 여기서 이제 사람이겠죠, 사람. 어떤 사람이 obtain, 획득한 거예요. 얻었습니다. 새로운 어떤 통찰력을 얻었습니다. 하나의 통찰, 새로운 통찰을 얻었고 그 통찰은 뭐에 대한 통찰이냐면 이 자연의 작동에 대한 통찰,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느냐, 이 자연이 어떤 작용을 하고 있느냐, 어떻게 돌아가고 있느냐, 이 원리를 파악했다라는 그런 통찰이 생긴다면 그러면 이것은 이 사람은 해놓고 동사 is, 자 as 나오면 짝을 찾아 놓는 거죠. 자, 뭐만큼이나 많이 thrilled 되느냐. 누구만큼이나 여기서 thrill, 굉장히 뭐 떨리거나 이렇게 되는 건데 감격한다라고 해석합시다. 매우 감격하더라 이거야. 그러면 누구만큼 감격을 하냐 봤더니 페인터나 스커터 이 사람들, 그러니까 예술가들이죠. 미술가, 조각가. 이 사람들만큼이나 예를 들어서 가령 이 사람들만큼이나 굉장히 감격하더라. 그러면 요 뒤에 있는 사람들은 언제 감격을 하는데? 이게 누구야? 앞에 있는 이 사람들이지. 마스터피스. 하나의 걸작을 만들었을 때 와, 내가 내 손으로 이걸 만들다니 굉장히 스릴드 하게 되는데 그것만큼이나 과학자들도 이 세상의 작동 원리를 깨우쳤을 때 하나의 뭐 발견을 했을 때 뭐라고 한다고요? 뭐 유레카 이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스릴이 넘친다 이거죠. 자, 과학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그럼 봐. 여기서 힌트는 어떻게 되냐면 결국 얘야, 얘. as. 이거 뭐뭐만큼이나 뭐뭐 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같다라는 뜻이 된다고요. 과학이든 예술이든 뭔가 발견했을 때 그만큼 스릴을 느낀다. 그럼 그 똑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야. 자, 그 뒤에를 봐봐. 과학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cumulative. 이거는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cumulative. 동사는 이거거든요. cumulate. 네. 무엇을 쌓아 올리다, 누적하다 이런 동사가 있는데 여기서 형용사죠. 축적되는 이런 말입니다. 많이 나옵니다. 정말. 축적되는, 누적되는. 자, 과학적 노력이라고 하는 것은 누적되는 것이며 cooperative, 굉장히 협력적인 것이다. 해놓고 whereas, 이건 뭐야? 반면에거든. 반면에. It is artistic creation. 이런 예술적 창조는 완전히 뭐야? 그 자체로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 하나로서. 누군가의 뭐 이렇게 영향을 받는다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이 했다가 내가 덧붙인다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그 자체로 하나의 유일한 것이 된다. 온전한 것이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보세요. 얘는 어때요? 과학과 얘 때문에 이미 whereas 때문에 얘네 둘은 달라라는 말이 나온 거지.
그지? 요 문장에선 같아. 근데 이 뒷문장에선 달라.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죠. 3번 다시 볼까요? 주어진 문장 다시 볼까요? However, 그러나 there is one major difference between science and the art. 중요한 차이점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거고 넘어가 볼게요. 자, 과학은요. Every newly established fact. 모든 새로운 새롭게 설립된 사실이 그러니까 새로 발견한 사실이라고 하죠. 새로 발견된 사실. 새롭게 발견된 모든 사실들은요. 하고 동사를 어디로 가야 되느냐? 여기로 가야 됩니다. 여기. is로. 그러면 주어가 하나 더 있어요. 이렇게 하나 있고요. Every new idea. 얘가 두 번째 주어가 됩니다. 그러면 중간에 희한한 게 보일 겁니다. 이렇게 하나, 이렇게 둘. 얘는 별표를 쳐놔라. 별표를 쳐놔라. 이거를 지금 고민이거든요. 이거랑 똑같은 문제를 여러분 제가 여기서 찝어 드릴게요. 나중에 업법 할 때 그때 다시 한번 물어볼게. 132페이지 3번에 C로 가보시면 되겠어요. 132페이지 3번에 C 문제. 걔랑 한번 비교를 해보세요. 자, 이거 다시 돌아가서 우선 여기서 설명을 할게. 얘를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 however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그러나 여기서 그러나 하면 안 돼요. 그러나 아니에요. 지금 이게 복합 관계 부사라고 부르는 거거든. 얘가 어법 문제 나오기 시작하면 진짜 어려워지는 거야. 왜냐? 우선 내가 however 해석해보라고 했잖아. 해석할 수 있어요? 저는 잘 못해요. 아무리 뭐뭐 할지라도 그게 그렇게 요 문장 가지고 다 할 수 있겠어요? 쉽게? 자, 보세요. 주어 동사를 찾아야 돼. 항상 It may appear to be 뭐뭐처럼 보여져. 얘가 빠져 있는 거예요. 원래 얘 자리가 뭔데? insignificant 얘거든. It may appear to be만 해석해 볼게. 그것이 중요하지 않게 보인다. At the time. 그 당시에는 중요하게 보이지 않는다. 그런데 however가 와서 해석을 어떻게 해야 돼? 그것이 그 당시에 아무리 중요하게 보이지 않더라도, 중요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이렇게 해석했을 때 얘가 해석하면 맞으면 패스인가? 이거야. 이 말이야. 무슨 말이냐면 아까 132페이지에 3번의 C를 보면 얘랑 어떻게 문제가 되어 있냐면 how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었을 거야. however가 맞니? how가 맞니? 그럼 how를 넣고 해석해 볼까? 그 당시에 그것이 얼마나 중요해 보이지 않는지. 해석이 이상할까요? 둘 다 해석은 돼요. 둘 다 해석으로 틀린 게 없어요. 아,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되느냐. 진짜 어려운데 요것만 지금 설명을 할게. how 있잖아. how. 이거 중요한 거야 오늘. 이것만 해도 돼. how가 오면 무슨 덩어리? 말했나? 귀를 요즘 귀가 많이 덮여가지고 귀를 열고 들리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how가 오면 무슨 덩어리? 말했을 거라 믿습니다. 명사 덩어리, 명사. how가 오면 여기서 여기까지 요 덩어리가 명사 덩어리가 된다고. 명사 덩어리가 되면 얘 어디에 쓰인다 해서 문장에서 주어, 목적어 또는 보호 자리에 들어갔을 거란 얘기야. 그런데 however가 붙잖아요. 복합관계 부사가 돼버리면 얘는 부사가 됩니다. 자, 다시 질문. 부사가 되면 그 문장에서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지금 봐봐. 주어는 여기 있고, 그지? 동사는 여기 있어. 그리고 문장이 그렇게 됩니다 하고 끝난다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면 동사가 be bound to거든요. be bound to 이렇게 해석을 하셔야 되고 뭐뭐 하게 되다 이런 뜻이에요. 뭐뭐 하게 되다. 그럼 끝까지 해석해 볼게. 이 사실과 이러한 새로운 생각은 곧 뭐 하게 된다? contribute to 어디에 기여하게 된다. 공헌하게 된다. 그게 어딘데요? 주된 뭐뭐에의 진보. Our understanding of nature. 자연에 대한 우리의 어떤 이해에 도움을 준다. 과학적으로 밝혀진 사실은 우리가 이 세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이론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발견들을 제공해 주잖아요. 예를 들어서 지구가 태양 주변을 돈다라고 하는 것은 과학적 발견이죠. 그렇죠? 그런 자연에 대한 우리 이치를 깨닫게 해주는 거라고. 거기에 도움을 준다고. 그럼 이 문장을 봐봐. Fact, new idea is bound to 블라블라 했을 때 이 문장이 어때? 완벽한 문장이라고. 주어, 동사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얘는 무슨 자리냐 이거예요. however가 들어가고. 얘도 마찬가지예요. 이 무슨 자리예요? 없어도 이 문장은 전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냥 부가적인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없어도 되는 부사절이다. 그래서 꼭 however가 와야 돼. how가 오면 어떻게 될까? 뒤에 뭐 동사가 오거나 앞에 동사가 오거나 이런 식으로 가야 됐을 거야. 조심해야 돼. 이 문제가 언제 나왔냐면 2013년에 수능 어법 문제로 마지막에 등장했었어. 그리고 안 나왔지. 내년이면 2023년 수능이 되겠네요. 한번 나오지 않을까요?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다시 이 사실이 새롭게 발견된 사실이 그 당시에는 별로 안 중요해 보이더라 이거야. 예를 들어서 지동설이 완벽하게 밝혀지기 전에 코페르니쿠스가 지구가 태양을 돌아 라고 말을 한 거야. 증명은 못해. 근데 지구가 태양을 돌아 사람들이 뭐라고 해? 막 무시하지. 그죠? 근데 뭐 망원경 가지고 측정을 했더니 지구가 도는 게 맞더라. 그러면 그 이전에 있었던 어쨌든 그런 가설들이 어떻게 될까? 바탕이 돼서 그 위에다가 새로운 발견을 하고 하나의 이론을 만드는 거잖아요. 하나의 발견을 가져오는 거잖아요. 그렇게 하는 거다. 그 당시에 아무리 작아 보인다 할지라도 그리고 새로운 생각이 아무리 자 여기서 어떻게 된 거야? However small it may appear to be at the time 그대로 살리면 돼요. 얘가 그대로 들어갔다 보시면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가 요 뒤에 그대로 들어갔다 보면 돼요.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엔 그게 아무리 작아 보이는 생각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곧 어떻게 되냐면 어떤 진보에 도움을 주게 돼 있어. 우리가 이해하는 데 있어서. 요거 다시 공부하십시오. 오늘 다시 복습하십시오. 자, 마지막 문장 가볼까요? Even such a great physicist as Newton wrote. 뉴턴처럼 아주 유명한 위대한 물리학자도 이렇게 말을 했어. If I can see a little further. 내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다면 it is by standing. 무엇에 의해서 가능한 것이다? 서 있는 것이다. 어디에? On the shoulder of a giant. 거인의 어깨 위에 서서 볼 수 있었다. 내가 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내가 더 많은 발견을 할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내가 바라봤기 때문이야. 저 밑에서 나도 보이지 않았을 텐데 거인의 어깨 위에서 바라봤기 때문이야. 그럼 이 거인의 어깨가 뭘 의미하는 거겠어요? 거인의 어깨가 의미하는 게 뭘까요? 뭐겠어요? 이전 과학자들의 업적이라는 거죠. 이전 과학자들의 업적이 이만큼 거인처럼 컸기 때문에 내가 그냥 여기 서서 보는 거. 왜 이렇게 그래요? 너무 심한데. 자, 본다 이거지. 내가 더 멀리 볼 수 있었던 것은 거인의 어깨 위에서 봤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이게 뭘 의미하는 거라고? 이전 과학자들의 어쨌든 업적들이 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이 어떻게 된다고? 누적돼 있었다는 거지. 누적돼 있다. 아까 형용사 뭐였어요? accumulated. 꼭 외워두셔야 됩니다. 그런 지식들이 누적돼 있다. 그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2번으로 가겠습니다. For example. 완게티. 나 이런 이름 못 읽겠어. 무투라는 분이 있다. 이분은 어디에서 오신 분이냐? 케냐에서 오신 분이고요. 이분이 뭘 추구했느냐? pursue. pursue라는 단어도 공부를 좀 해보면
이런 걸 매번 외우기가 좀 까다롭죠. 뭐 어쩔 수 없어요. 뒤쫓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건 이거예요. 뒤쫓다, 추적하다, 뭐 그리고 추구하다 이런 뜻도 있고 또 어떤 뜻도 있냐면 수행하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게 이제 educate라는 뜻이 있어요. education. education. 그러니까 요 의미 자체가 수행하다라는 의미 안에 뭐가 들어있냐면 education이 있어. 교육이라는 의미가. 그래서 여기서 이 의미로 썼는데 뒤에 나오죠? 수행하다. 왜 이렇게? 여기 나오죠. 플러스 education. 이렇게 쓰면은 pursue education 이렇게 쓰면은 공부를 했다 이거. 더 많은 공부를 사우스 웨일과에서 공부를 했고 그리고 미국에서도 공부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이 사람이 이렇게 했다라고 했죠. 더 많은 공부를 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럼 이 뒤에 와야 할 말이 누굴까요? 적어도 저 무투라는 분의 이야기가 무투라고 하는 분의 이야기가 나와야겠죠. 힌트는 그 정도인 것 같습니다. 자, a key feature of the art scene in the 21st century is the impact of globalization, the accelerating in the connectivity of a human activity and information across the time and space. 문장이 기네요. 주요한 특징이 무엇이냐? 중요한 특징이 무엇일까? 미술 씬, 미술에서 미술 무대에서 근데 언제냐면 21세기 미술 무대에서의 특징이 뭐냐? 그것은 바로 세계화의 영향이다. 세계화에 의한 어떤 영향을 받았다는 거고 그게 뭐가 되냐면 곧 즉 the accelerating 가속되는 그렇죠? 가속화되는 interconnectivity 연결성이 되겠네요. 무엇과 무엇 사이의 연결이냐? 인간의 활동과 정보의 인간이 예술 활동을 하는데 거기에 플러스 인포메이션이 들어간다. 그리고 그것은 시 공간을 모두 가로지른다 이거죠. 시간과 공간을 모두 뛰어넘으면서 인간의 활동, 예술적 활동에 정보가 들어가는 그러한 가속화되는 연결성을 보여주더라. 뭐의 영향으로? 세계화의 영향으로. Added by the internet and mass media, awareness of the vitality of contemporary art in localities around the globe has grown tremendously. 주어가 어디 있느냐? 주어는 여기 있죠. 이렇게. 그러면 얘는 동사일까 아닐까? 동사이면 안 되겠지. 왜? 여기 접속사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 요 정도는 이제 따라왔으면 좋겠어요. 우리 한 학기 절반이 됐는데 동사가 되면 안 되겠죠. 그럼 얘는 당연히 분사가 되는 거고 얘가 꾸며주는 말은 여기 있는 명사를 꾸며주겠지. 도움을 받는다. 무엇에 의해서? 인터넷과 대중매체의 도움을 받으면서 뭐가? 인식이라고 하는 것. 무엇의 인식이냐? contemporary는 동시대의 이런 말인데 그냥 현재의 예술이라고 보시면 돼요. 현대미술, 현대예술, 현대미술의 어떤 활력이라고 하는 것의 인식이 자라나고 있더라 이거지. 어떻게? tremendously, 매우 크게 자라나고 있더라. 그럼 이 현대미술이 어디 있는 현대미술이냐? 여러 지역에서 세계 전 지역에서의 현대미술의 어떤 활력에 대한 인식. 요즘 이게 어떻게 되고 있을까? 현대미술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게 증가되고 있더라. 인식이 증가되고 있다. 도움을 받아서. Anyone with access to the internet can follow developments in Shanghai, Sydney, São Paulo, and Nairobi. 중요한 거 아닌 것 같고요. 누구든지 이런 말이겠죠. 누구든. access to 뭐뭐에의 접근입니다. 명사예요. 얘는 전치사고요. 그 인터넷을 쓸 수 있는 누구든 이런 말이죠. 인터넷 쓸 수 있는 누구든지
따를 수 있어. 그 발전을 따라갈 수 있어. 그러니까 뭐 상하이에서의 미술이 어떻게 되고 있어. 시드니에서는 어떤 미술을, 현대 미술을 하고 있어. 이런 것들을 다 추적할 수 있다 이거야. 여기 있는 pursue하고도 같은 의미가 되겠지. 따라갈 수 있다. Simultaneously, the increased movement of artists across the borders and oceans has added to their intermixing or influences the artist vocabularies. 여기서 끊어볼까요? 동시적으로 증가된 움직임입니다. 증가된 활동, 예술가들의 활동. 무엇을 뛰어넘은? borders, 경계죠. 국경이죠. 여기서 국경. 국경이라고 보면 되겠죠. 국경과 바다라고 했으니까 국경을 뛰어넘는 예술가들의 그런 향상된 움직임 이런 것들이 덧붙여지더라. 어디에? Intermixing of influences. 혼합에. 무엇을 혼합하는 거예요? 영향력과 예술적 vocabulary는 어휘인데 미술에서의 어휘. 어휘라는 건 결국 우리 말을 표현하는 거니까 예술적 어떤 표현 방법, 표현법 들을 혼합시키더라 이거죠. 혼합시키더라. 그래갖고 이제 남은 게 이제 4번이냐 5번이었는데 5번 뒤에도 무트는 나와. 그런데 4번 뒤에 보면 허가 보일 겁니다. 허. 얘가 이제 힌트가 되겠죠? 대명사. 그녀의 larger than 이미지가 이렇게 되겠네요. 답은 4번입니다. 왜냐하면 처음 등장한 게 있어야 her라고 하는 대명사가 가능하니까요. large는 이제 무엇을 꼴라주 하다 해서 그 미술 작품 중에 여러 가지 막 붙이는 거죠. 사진하고 그림하고 이렇게 뭐 오려 붙이기도 하고 뭐 그런 표현 방법 있죠. 그걸 이제 꼴라주라고 보면 되는데 꼴라주된 이미지, 여성을 꼴라주한 이미지가 있는데 이것이 informed 되었습니다. 알려졌다라기보다는 그 정보를 받았다 정도로 해석하시면 좋겠어요. 이 예술가의 그 그림이라고 하는 것이 어디에 영향을 받은 것이냐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거든요. 아프리카의 어떤 부족 예술이라든가 20세기 유럽과 미국의 컬러즈 아티스트의 영향을 받았고 또 하나 latest 최근의 illustration from fashion and medical sources, etc. 그러니까 패션이라든가 아니면 의학 어떤 뭐 정보 같은 것들이 있는데 거기에서의 어떤 사파,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림들, illustration, 사파잖아요. 거기에 있었던 어떤 그림들의 영향을 받아서 자신만의 예술을 펼쳤다 이겁니다. Mutu is considered by many to be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temporary African artists of recent years. 자, 이 사람은요 간주되어집니다. 고려되어집니다. 많은 사람에 의해서 뭐라고 고려되어지느냐? 가장 중요한 현대 아프리카의 예술가라고 최근에 알려지고 있다. 그리고 그녀의 작업은 has achieved 뭘 받았습니까? global acclaim을 받았습니다. 칭찬받았다는 얘기인데요. 환호를 받았다는 얘기인데요. 다른 말로 쓰면 이제 praise가 있겠죠. 뭐 celebration도 있습니다. celebration. 네, 요 정도. 환호를 받았다. 환호를 받았다. 환호를 받았다.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할게요. 3번입니다. 자, 3번. 3번은 그렇게 글이 예쁘진 않아요. 네. 약간 억지로 만들었다는 느낌이 없잖아 있는데. 왜냐면 1번이 시작하기 전에 너무 길죠? 그죠? 이런 거는 좀 어울리지가 않는다. 주어진 문장 but 힌트겠네요. But some educators 교육자들은 are realizing that 데디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깨닫게 됐습니다. This is a dead end. 이것이 끝이다. 막다른 지경에 이르렀다는 것을 알게 된다. 그럼 앞에 어떤 상황이 있었는데 몇몇 교육자들은 이게 이제 끝났어. 뭔가 새로운 게 이제 나올 때가 됐어. 요 정도의 이제 뉘앙스를 갖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볼게요. 자, 그러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이게 전치사죠. 뭐뭐에도 불구하고 이게 뒤에 명사가 왔습니다. 돈을 썼대요. 근데 그 돈이 보니까 컴퓨터에 쓰는 돈, 컴퓨터 살려면 돈 많이 되니까 컴퓨터를 살려고 이제 돈을 썼어. 그런데 그 지출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라고 하는 것이 사용되어지지 않는다. 잘 사용되어지지 않는다.
뭔가를 하려고? anything을 하려고. 근데 이 anything이 어떤 anything을 봤더니 되어지지 않는 거래. 그만큼 쉽게 또는 더 싸게 더 효과적으로 쉽고 싸고 효과적으로 되어지지 않는 것을 하려고 종종 사용되지 않는다. 근데 이게 어떤 거냐면 쉽고 싸고 효율적으로 되는 것들이 뭐냐? 구식, 옛날 방식의 책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종이라든가 초크와 같은 것들 지금 제가 사용하고 있는 이것들만큼이나 얘들 싸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컴퓨터를 왜 써요? 단지 이렇게 싼 거 말고 그지? 좀 더 쉬운 거 말고 이거보다 더 그 이상의 것을 하려고 사실은 컴퓨터를 쓴 건데 그런 한 것에 사용된다 안 된다? 안 되더라 이거야. 이거 잘 해석해 봐야 돼. 어떤 말이냐면 이게 좀 어렵다 싶으면 그냥 낫을 지워봐도 돼. 이렇게 두 개 같이 지워보면 사용되는데 이 anything은 되는 거야. 쉽게 되는 거야. 이 하나만 갖고 쉽게 되는 거야. 책만큼이나 쉽게 되는 거야. 뭐 연필만큼 쉽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연필이 할 수 있고 책이 할 수 있는 것을 컴퓨터가 하고 있더라는 거야. 컴퓨터 우리 왜 사요? 물론 요즘에는 아이패드가 있으니까 훨씬 더 한 번에 더 효율적이고 뭐 더 나은 기능들을 갖고 있죠. 찍어서 바로 필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거 다 갖고 있는 것보다 아이패드 하나 있으면 다 할 수 있죠. 책도 읽을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그거 말고 예전 글이니까 예전으로 들어가서 컴퓨터 왜 사냔 말이야. 이거보다 더 많은 일을 하고 더 복잡한 일을 하려고 쓴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첫 문장에서 뭐라 했냐면 그렇게 돈을 씀에도 불구하고 얘들 갖고 할 수 있는 짓을 또 컴퓨터 갖고 하고 있다. 이 정도의 얘기입니다. 여기까지 이해를 하세요. 자, Interactive Whiteboard. 이게 칠판인데 상호작용하는 칠판이란 게 뭐냐면 이게 한때 유행했던 거거든요. 여러분은 뭐 오히려 못 봤을 수도 있어요. 전자칠판이라고 해가지고 이만한 크기를 아예 TV로 만드는 거. 그게 수천만 원이에요. 교실 하나에 넣으려면 2, 3천만 원 할 거야. 그래가지고 뭐 그 당시 어떻게 되면 그냥 뭐 이런 분필 말고 그냥 쭉 그으면 선이 거지고 이렇게 끌어당기면 뭐 사진도 또 나오고 거기서 뭐 검색도 바로 한다고 했는데 예전에 우리 학교도 샀었거든요. 몇 천만 원짜리. 제가 지금 요거 쓰고 있는 빔 프로젝트가 100만 원이 채 안 됩니다. 근데 그 2천만 원, 3천만 원짜리 전자 칠판을 가져다가 썼느냐? 못 썼어. 왜냐하면 작동을 제대로 안 해. 그걸 금방 망가지고 이게 필기가 빠르겠어요? 그게 빠르겠어요? 이게 훨씬 빠르거든요. 네, 못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이러한 전자칠판이 너무 빈번하게 사용이 돼? 사용은 한대. 사용은 했는데 어디에만 사용되냐? 단지, merely. 단지 뭐를 위해서만? Displaying text or pictures. 에? 글자랑 사진만 보여주려고. 누구한테? Dutifully seated class. 그러니까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학생들이죠. 의무적으로 앉아있는 학생들에게 단지 글자 몇 개 보여주려고 수천만 원짜리 전자칠판을 쓰라 이거야. 나는 뭐 쓰는데? 그냥 이거 쓰고 있잖아. 100만 원도 안 되는 거. 자, 이것이 not much different from. 다르지 않아요. 무엇과 다르지 않아요? What you can do with an overhead project or chalkboard. 너가 할 수 있는 것. 여기에 what이 들어간 거죠. 그죠? 뭘 가지고? overhead projector. 지금 여러분 보고 있는 이 빔 프로젝트 같은 겁니다. 또는 뭐 초크보드. 그냥 이거예요. 지금 제가 딱 쓰고 있는 거. 이거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을 수천만 원짜리 전자칠판을 가지고 쓰는 거랑 뭐가 다르냐 이거야. 나 여기도 텍스트 다 띄워주고 그림도 제가 보여드렸잖아요. 그거랑 뭐가 다르니? 이래놓고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고 나면 까먹지. 주어진 문장을 까먹어. 이럴 때 주어진 문장 한 번만 다시 봐봐. 몇몇 교육자들은 이게 끝난 걸 알고 있다. 거의 막바지란 걸 알겠다. 자, 컴퓨터는요. 사용되고 있어요. 오직 뭐를 위해서? 워드 프로세싱만 하려고. 그냥 워드 치려고 쓰고 있더라. 뭐 하려고? Display cognitively bleak commercially software package like a PowerPoint or 이렇게 뭐 나오는데 얘가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 얘가 두 번째 이유가 되겠네요. 이렇게 첫 번째 이유는 뭐야? 보여주려고 뭐를? 인지적으로 cognitively 인지적으로 블리크한 커머셜 소프트웨어를 보여주려고. bleak이란 단어는 이런 단어가 나올지 모르겠는데 밑에 나왔죠? 별표 쳐서 아예 나왔죠? 이거 이외로 제가 나온 걸 본 적은 없어요. 그래서 외울 필요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 황량한이라는 뜻을 갖고 있대요. 얘랑 같은 뜻의 단어가 dismal이 있습니다. dismal. dismal 아닙니다. dismal입니다. dismal. dreary라는 단어도 있어요. 저는 얘는 봤거든요. dreary. 얘는 봤어요.
얘는 고3 가르치면서 본 적은 있는데 얘는 아직 못 봤거든. 얘는 본 적 있다. 황량한. 그러니까 인지적으로 황량하다는 게 뭐냐면 지금 너희가 보는 이 칠판을 보면 돼. 제가 황량한 수업을 하고 있거든요. 글자밖에 없잖아. 좀 수업을 하는데 요즘 뭐 컴퓨터 써가지고 뭐 더 멋진 걸 할 수도 있을 거라 생각하고 컴퓨터를 샀는데 진작 하는 건 뭐야? 글자 좀 띄워주고 해석하고 있잖아. 제가 그런 황량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소프트웨어 보여주려고 한다는 거야. 파워포인트가. 지금 제가 파워포인트 쓰고 있거든요. 점점 비참해지네요, 뭔가. 네. 비참하지만 어쨌든 황량한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뭘 하려고? Dual educational games of a certain merit. 그러니까 이익이 확실하지 않은 이익, 확실하지 않은 장점을 갖고 있는 교육용 게임 하려고 그냥 뭐 낱말 맞추기 뭐 이런 거 있잖아. 컴퓨터로 할 수 있는 거. 겨우 그런 거거든. 그냥 낱말 카드 보여줘도 되는데 네, 비싼 컴퓨터 사서 이 짓거리를 하고 있다. 자, 컴퓨터 art package get used. 자, 컴퓨터 아트라는 것도 사용은 되어지는데 어떻게 사용되냐, 뭐뭐로서 사용이 되느냐. get used, be used 같은 말입니다. 제가 이 get 수동태, be 수동태랑 똑같은 말이라고 했었어요. 자, blend라는 단어가 또 나왔는데 뭐 재미없다, 단조롭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blend 하면 어떤 태도가 부드러운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부침성 좋은 이런 뜻도 갖고 있고요. 어떤 기후가 온화한 이런 의미도 있고요. 또는 맛이 부드럽다, 부드러운, 뭐 순한 이런 뜻이 있고요. 그렇게 순하고 뭐 하면 좋을 것 같지만 매력적으로 봤을 때 그게 과연 그럴까? 우리가 음식을 순한 맛 이런 거 좋아하니? 맵고 매운 거 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화끈한 거. 그래서 이게 이제 매력이 없다라는 의미도 있어요. 매력이라든가 뭐 흥미, 개성이 없는 평범한 이런 뜻이 됩니다. 블렌드가. 그래서 이 컴퓨터 아트 프로그램도 패키지 프로그램도 뭐로 보여? 그냥 뭐 평범한 대체물 정도로만 보이더라고요. 뭐 할 때? Paint and Paper Art. 뭐 미술 시간을 할 때도 종이다 그리는 거랑 뭐 크게 그거보다 엄청난 뭐 대체품을 할 수 있냐 컴퓨터가. 요즘 아이패드는 그렇지. 아이패드는 되게 예쁘게 잘 그릴 수 있잖아. 그런데 과거에 그냥 컴퓨터 프로그램 가지고 여러분 뭐 미술을 해볼게요 했을 때 그게 과연 엄청나게 매력적이냐? 아니라는 거죠. 3번. They are doing something different with the technology in the classroom. 자, 봐. 우선 they가 가리키는 게 뭘까 이거야. they가 가리키는 누군가. 앞문장을 다시 보자. 이거. 앞문장을 봤을 때에 여기서 they가 받을 수 있는 거 있죠? 뭐예요? 컴퓨터 아트 패키지는 있습니다. 프로그램들. 그래서 이 문제를 이렇게 낸 건데 그럼 이 프로그램이 하느냐 이거 something different란 거를 교실 내에서 하느냐 교실 내 기술과 함께 하느냐 교실에서 기술적으로 뭘 하느냐 이 얘기가 아니라고. 그럼 they는 어디 있는가? 주어진 문장에 몇몇 선생님들이라는 거야. 그 앞에 내용은 컴퓨터 가지고 뭘 할 수 있었어? 그냥 너희 그냥 파워포인트 띄워놓잖아. 매력적이지 않은 그냥 게임들 몇 개 하고 있잖아. 이런데 몇몇 선생님들은 그걸 이제 좀 다르게 사용할 생각을 하고 있더라. 그러면서 이제 3번 문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얘들은요, 선생님들은요, 교실에서 어떤 기술적으로 다른 기술을 가지고 뭔가 다른 무엇인가를 하고 있더라. 이거야. These teachers. 그래서 이 선생님들은 이게 이제 4번으로 한 친구들이 많을 수 있어요. 이거 함정이죠. 이 선생님들은요, have realized that, 데디아를 알게 되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가 아니다? is not to simply repeat more expensively what they are already doing quite well with papers, blah blah blah. 이렇게 하면 되겠지? 자, 중요한 것은 뭐가 아니라고? 보어 이하가 아니라고. 단순히 repeat 하는 것이 아니라고. 좀 더 비싸게 반복하는 게 아니다 이거야. 무엇을? 이 repeat이라는 동사의 목적어가 what이 되는 거죠. They are already doing. 그들이 이미 하고 있는 것을 반복하는 거. 단순히 반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그치? 그러니까 종이라든가 연필이라든가 책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그걸 꽤 잘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그냥 뭐 글 쓰고 뭐 읽고 하는 이 모든 것을 그저 단순히 반복하려고 우리는 컴퓨터를 쓰는 게 아니야. It is to do new things.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한다는 거죠. 그죠? 새로운 것을 하려고 하는 것이다. 그 새로운 것은 뭔데? They currently can do. 그들이 지금 하지 못하는 것을 하려고 하는 것. 그것을 하자 이거지. 그러니까
컴퓨터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아이패드를 생각해보면 아이패드로 이제 뭘 할 수 있는 거야? 사진 찍어서 거기에 필기를 할 수 있다는 거고 거기서 영상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거고 그 영상을 다운하다가 링크 가져가 또 필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요즘 대학생들 많이 하고 여러분 중에서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죠. 부럽습니다. 이제 벌써 그런 나이가 됐어요. 그런 게 부러울 나이. 잘하는 거. 나보다 잘하는 게 보여. 나도 꽤 잘한다 생각했는데 제가 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냥 칠판에다가 빔 프로젝트 글자 띄워놓고 하고 있는 황량한 수업을 하고 있다. 현타가 오고 있습니다. 현타. 그럼 내가 여기서 뛰쳐나가면 황량하지 않은 것을 뭔가 할 수 있을까? 그것도 아니겠지, 그지? 자, 4번입니다. 4번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좋은 글, 내용도 굉장히 좋은 글. 이런 식으로 이제 문장삽입 문제를 잘 냅니다. 내게 아주 적당한 글인데 바로 읽어볼까요? 주어진 문장. A very different approach is taken by existentialist philosophers. 자, 이렇게 뭔가 다른 접근법이 채택되었습니다. 누구에 의해서? 실존주의 철학자예요. 실존주의 철학가들에 의해서 채택이 되었고 그럼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야. 그럼 이 사람들은 뭐냐면 거절한다 이거야. 뭐를? 바로 그 생각을. 바로 그 생각. 그럼 이게 앞문장이 돼야 되겠지. 그지? 그리고 이 앞문장, 이 생각은 뭔데 다시? 이 생각은 뭐예요? There is such a thing. 그러한 것이 있다. 인간의 본성이라고 불려지는 것이 있다라는 바로 그 아이디어를 뭐 한다고? 거절한다 이거지.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말 뭐예요? 이 앞문장은 어떤 내용이 돼야 돼요? 인간의 어떤 본성에 대한 그것을 발견한 철학자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고 여기서부터는 그거 아니야 하면서 이 뒷부분도 역시 아니야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와야 되겠죠. 바로 들어갑니다. A reason why people like Sigmund Freud and Carl Jung. 자, 이 사람 저 되게 싫어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이 사람 되게 싫어요. 저도 이제 교육학을 하면 교육학 속에도 교육심리라는 과목인데 이 심리가 들어갔다 하면은 나와요. 프로이드, 칼 융. 네, 공부를 잘한 건 아니었지만 그냥 들으면 기분이 나빠. 자, 이유. 이거 어떻게 되느냐? 이유는 해놓고 동사가 입니다 해놓고 다시 reason why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관계부사절이 들어간 거죠. 이렇게. 프로이드와 칼 융과 같은 사람들이 이제 흥미있게 돼요. be interested in이잖아. 어디에 관심을 갖는 거야. 꿈에 대한 연구에 관심을 가진 이유는 that 이하입니다. 무엇입니까? They saw. 그들이 그것을 봅니다. 얘가 뭔데? 꿈이지. 꿈을 뭐로 생각해? C, A as B잖아. C, A as B. A를 B라고 간주해. 꿈을 뭐로 간주해? 자기 자신을 아는 원천이라고. 꿈을 해석함으로써 이 사람이 무엇을 욕망하고 있느냐를 알게끔 한다라고 이 사람들은 생각하고 그래서 꿈을 연구했다라는 거예요. In dreams. 꿈속에서 our subconscious mind. 무의식이죠. 그러니까 무의식적 생각이 밝혀내. 누구에게? 우리에게. 무엇을? That our conscious mind deny. 여기서 우리의 의식적 자각이 거부하는 게 뭔데? 얘가 이거지. 관계사예요. 자, 다시 보세요. 우리 꿈속에서 우리의 무의식이라고 하는 것이 잠재의식이라고. 무의식? 무의식이라면 안 되잖아. 잠재의식이지. 잠재의식이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의식이야. 우리가 지각하지 못하는 의식인데 이 잠재의식이 우리가 의식적인 사고가
꺼내지 않으려고 하는 것들, 우리가 내재된 욕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것을 끄집어내주더라 이거야. 끄집어내주더라. 흔히 프로이드 하면은 의식과 잠재의식, 뭐 무의식이라 해야 되지 않나? 무의식은 좀 그래. 의식이 아예 없는 거죠. 잠재의식. 요거 그림을 많이 그리거든요. 이게 뭐냐면 바다하고 빙산이라 생각하면 돼요. 그러면 얘가 뭐냐면 의식이에요. 우리가 자각하고 있는 생각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면 아래에 이렇게 엄청나게 큰 게 뭐라고? 이게 잠재의식이라고. 근데 우리는 이걸 누른다니까? 나오지 말라고 눌러. 근데 이게 발현되는 곳이 있어. 어디에서? 꿈에서. 그래서 이 사람들은 꿈을 왜 꿀까를 연구하다 보니까 꿈은 잠재의식을 실현하고자 하는 욕망에서 비롯되는가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연구 결과를 낸 거예요. 우리가 엄청나게 소망하는 것이 있는데 현실에서 못 이루었을 때 그게 꿈에 등장할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이게 다 왜 그러냐? 잠재의식 속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뭐 이 정도의 글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계속 가볼게요. 자, what이 주어로 나온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작업이 말하고 있는 것, 제시하고 있는 것, indicate, 알려주고 있는 것은 that 이하입니다. We may not be able to arrive at full self-knowledge unaided. 여기서 끊어야 됩니다. 이거 지금 과거분사거든요. 이렇게 꾸며줘야 돼요. 우리는 도착할 수 없어. 어디에? Full self-knowledge. 그러니까 완전한 자기 인식에 도달할 수 없어. 뭐가 없이는? Unaided. 도움을 받지 않고서는 완벽한 자의식에 돌아갈 수 없다. 라는 걸 밝혀냈다. We may need others. 자,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필요해? 다른 게 필요해. To help us. 우리를 도와줄 누군가가 필요해. 뭘 보기 위해서? What and who we are. 우리가 무엇이고 누구냐를 알게끔 해주려고 그걸 도와주기 위한 누군가가 필요해. 뭐 이게 뭐 심리학자가 된다든가 뭐 최면 건너가지고 너가 어디 있느냐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려면 다른 사람이 필요하고 그 사람의 어떤 잠재의식을 알기 위해서 또 다른 누군가가 도움을 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뭐예요? 도움을 준다는 거죠. 그럼 여기 나와 있는 what and who we are가 누구냐? 이게 뭐냐 이거지. 이게 의미 있는 게 뭐겠어? 이게 human nature가 되는 거예요. 또는 뭐 잠재의식까지 보여준다는 거죠. 자, 그래놓고 4번 according to them. 자, them 동그라미 쳐보세요. 만약에 them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앞문장에서 them이 그대로 이어진다면 여기는 others를 them으로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을까요? 맞죠? 그런데 뒤에 보면 여기서 others는 누구를 말하는 거야? 우리의 잠재의식을 보도록 도와주는 사람인 거지. 인간의 본성이 무엇인지 알려주는 사람이 되겠지. 그런데 4번에 가서 이 사람들에 따르면 we do not need. 여기서 뭐래요? 필요하지 않아 이 말을 했잖아. 그래서 답이 4번이야. 그럼 여기에 가리키는 댐은 누군데? 실존주의 철학자들이 되는 거지.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따르면 우리는 필요하지 않아. 뭐가? 알려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아. 뭐를? Who we are. 우리가 누구인지 알 필요가 없다 이거야. Who we are가 누군데? Human nature라고. 인간의 본성은 무엇이냐? 인간 잠재의식 속에 뭐가 숨어 있느냐를 알 필요 없어. 왜냐하면 we are. 우리가 그 사람이니까. 어떤 사람인데? We choose to be. 우리가 되고자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우리는. 여기 be 목적으로 하면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여기 be 뒤에 빠진 거. 얘가 누군데? who거든.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되고자 선택하는.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되겠다라고 선택을 통해서 자꾸 나아가는. 앞으로 나가는. 지금 현재 내가 나이지. 내 안에 내 잠재의식, 내 꿈에서 지금 실현시키는 나의 어떤 욕망이 나라고 보기는 어렵다. 실존주의자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4번이고요. Each individual creates. 각각 개인들은요. 뭐를 만드느냐면 자신만의
본성을 만들어낸다. 그럼 여기에 있는 이 본성은 앞에 나왔던 휴먼 네이처와 같은 거예요? 다른 개념이 되는 거죠. 거기서는 뭐가 되는 거야? 잠재의식을 통해서 투영되는 자신의 모습, 셀프 knowledge가 되는 거고 자의식이 되는 거고 여기서는 앞으로 나아가는 선택을 통해서 앞으로 나아가는 그 개념이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그래서 뭘 통해서? 여기 나오죠? 선택을 통해서 그런 거다. 선택을 통해서. 그리고 what we can make, we can also change. 이 문장 해석을 잘 하셔야 되거든요. 이 문장 어떻게 봐야 되냐면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떨어뜨릴 수 있잖아. 하나로 덩어리로 만들 수. 우리가 만들 수 있는 것은 해놓고 뒷문장이 we can also change 하고 동사하고 여기 없단 말이야. 목적어가. 얘를 여기다 넣어주면 해석이 돼요. 우리는 또한 바꿀 수 있어. 뭐를? We can make.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을 또 바꿀 수 있어. 이 정도의 의미가 되겠네요. 우리가 앞으로 선택할 수 있는데 그럼 우리가 선택하고 거기서 끝나는 거냐? 아니라 그래서 잘못되면 또 다른 선택을 통해서 다시 또 다른 내가 될 수 있다. 이게 실존주의자적 철학자들의 어떤 주장하는 내용이라는 거죠. 이런 걸 기억을 잘 해주셨다가 다시 한번 복습을 통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문장삽이 조금 어렵거든요. 여러분들 어려워서 빨리 좀 익숙해졌으면 좋겠다. 단순히 해석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앞뒤 보셔서 이게 이래서 연결이 되는구나. 요거를 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제 우리 글의 순서, 글의 순서 요즘 많이 어렵거든요. 글의 순서를 통해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